지금 지구는 기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재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순환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실천 사이의 차이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재 공동체 라디오가 부산 녹색 소비자 연대 그리고 자원순환 시민센터와 공동으로 쓰레기는 자원이다라는 주제로 9편의 캠페인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재 공동체 라디오의 자원 재순환 인식 개선에 앞장서려는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SG9 자원 재순환 인식 개선 프로그램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연재 공동체 라디오 프로듀서 박준홍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부산 녹색 소비자 연대 이자영 사무처장 그리고 동신재지 노가람 실장 두 분을 모시고 우유팩의 가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가정에서 냉장고에 항상 그 비치되어 있는 게 우유겠죠, 그죠? 네. 열기만 하면 우유가 아마 가장 먼저 눈에 띌 것 같은데 특히 그 우유팩으로 된 것만 해도 그 수거가 잘 되면은 훌륭한 자원 재활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생각보다 그 많은 우유팩이 그냥 버려지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폐기물, 생활 폐기물 중에 또 종이 폐기물이 있죠. 네. 그런데 이 종이 폐기물 안에 우유팩이 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우유팩의 이 수거율은 재활용되는 그런 율은 14% 정도. 굉장히 낮네요. 네,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별도로 종이팩 따로 종이 따로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해야지 되는데 네. 그게 섞여 있다라면 그냥 이렇게 우유팩을 재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또 이제 분리수거 체계가 네. 이제 수거 업체가 이제 우유팩을 수거해서 뭐 이렇게 재처리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없어요. 네. 예, 많이 없어서 특히나 지금은 아마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행정 그 복지센터, 행복센터, 주민센터 네. 거기에 아마 좀 많이 이렇게 가져가시고 있을 거예요. 네네 수거 체계가 좀 그러하고요. 네. 좀 이렇게 재활용을 이제 수거하는 업체들이 좀 적다. 그래서 네. 14% 정도에 불과하다 수거율이. 네. 네. 우유팩 하면은 우유팩 속에는 그 안쪽에 말이죠. 어떤 그 뭐라고 그러냐 코팅이 안 돼 있던데 요즘 뭐 다른 거 보면 말이죠. 그 두유 같은 거 이런 거 안쪽에 보면 은박지 비슷한 게 또 코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분돼야 됩니까? 네. 뭐 두 가지로 본다라면 이제 하얀색 우유가 들어 우리 그냥 우유팩 네. 떠오르는 그것은 PE라고 해서 폴리에틸렌. 예. 뭐 종이컵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종이는 그냥 이렇게 젖으면 이렇게 새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폴리에틸렌이 비닐 같은 게 이렇게 코팅이 되어져 있어요. 네. 우유팩이 그러하고요. 그러니까 살균팩이라고 하는데 하얀색 우유가 들어있는 네. 우유팩이 그러하고요. 또 우리가 떠오를 때 이제 멸균 멸균 우유, 네. 또 두유가 들어있는 네. 또 이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데요. 네. 이렇게 이 그 팩들은 특수 포장이 또 되어져 있어요. 네.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점은 있는데 멸균팩은 더 그 재활용이 좀 어려운 제품이에요. 네. 그렇군요. 자, 동신재지의 노가람 실장께서 나와 계신데 동신재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유팩으로 그 화장지용 펄프 제조 시스템, 특히 그 특허를 내 가지고 친환경 기업이라는 그런 어떤 뭐 칭송을 듣는다 할까, 우리 그 기업 중에서
대단히 환영받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유팩을 재활용해서 화장지를 만드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해서 생각이 됐나요? 1990년도에 네. 당시 YWC 사무총장님이 일본에 가서 경악을 하니 일본은 우유팩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국내 도입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는데 그 계기로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같이 수거 운동을 시작을 하였죠. YWCA와.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YWC하고 연계해가지고 수거 체계 만들고 수거를 해서 지금 우유팩을 재활용해 화장지로 계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팩을 가지고 재활용 기업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많지는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유팩 수거율이 저조하다 네. 보니 아무래도 기업도 좀 적습니다. 저조해서 적습니까? 기업이 없어서 적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게 종이를 이제 재활용을 하려면 네. 뭔가 이렇게 물에다 풀어가지고 또 비닐 코팅을 또 떨어뜨리고 분리를 해가지고 분리를 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어떤 특히나 멸균팩 같은 경우에 더 재활용하는 공정이 더 까다롭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거를 일일이 또 다 해야지 되고 네. 그런 어떤 체계화하는 부분 또 재활용을 했을 때 어떤 비용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수거 어떤 체계도 좀 미비하고 이제 수거를 하는 업체들도 좀 적다.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우유팩이 그 재활용되는 과정이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일단 일반 가정집에서 우유를 마시고 분리 배출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우유팩을 수거해 옵니다. 하지만 그 가정집에서 이제 아무리 분리 배출을 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좀 솔직히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뭐 종이팩인데 일반 종이랑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한 번 더 2차적으로 분류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펄퍼라고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믹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해리 가정을 하는데 이제 그 종이를 물과 약품을 넣어서 이제 반죽을 만들어 준 다음에 네. 피와 펄프를 분리하는 네. 과정을 이룹니다. 그걸 이제 해리와 정선 처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단을 숙성 탱크에서 섬유질을 유연하게 만든 다음 네. 원지를 이제 생산하고 그 원지로 화장지를 가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과정이 복잡하군요. 우유팩이 분류돼서 그 업체로 가려면은 제일 선행해야 하는 것이 아무래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세척해야 된다 이 문제겠는데 그거 잘 안 된다고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그게 또 말라붙고 또 단백질이다 보니까 어떤 시간이 지나면 또 부패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잘 좀 세척을 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먹고 나서 바로 씻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가위질해서 그렇게 이제 찢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제 뭐 이렇게 그 입구가 개봉돼 있으면 네. 요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 접합된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쫙쫙 열어가지고 네모나게 정말 이렇게 큰 네모를 만들어서 펼쳐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씻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 쓰는 종이 가방에다가 거기는 우유팩만 넣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다 넣으면 뭐 이렇게 그 들어가 있으면서 마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모아서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펼치고 또 씻어서 또 이렇게 별도로 이거는 그러니까 우유팩은 종이가 아니다. 제가 이제 키워드를 드리면 우유팩은 종이가 아니다. 우유팩은 우유팩이고 이제 재활용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고급 별도로. 펄프다. 네, 그래서 우유팩은 별도로 분리 배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씻고 분리 배출을 별도로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버려진 것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동신재지에서 오셨는데요. 한 5년 전인가 그 소비자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이런 자원 재활용에 관련된 또 자원 순환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었는데 이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교육을 들은 바 있거든요. 근데 네. 소비자님들이 교육을 들으면서
우유팩이 화장지가 되구나. 네. 그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그 화장지가 이렇게 탄생이 되게 되는데 좀 모아서 가는 겁니다. 예, 모아서 가면 그게 화장지 한 롤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1kg의 어떤 분량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동신제시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적절하게 팩이 200장이다 이렇게 모였을 때 한 개의 롤이 탄생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 그 우유팩의 펄프가 아주 우수한 펄프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화장지로 재탄생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교육 현장에서 소비자님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나 그거 사고 싶은데 없다. 사려고 했는데 마트 가면 그런 이제 재활용된 두루마리 화장지 우유팩으로 재활용된 두루마리 화장지 내가 살 수가 없다. 많이 좀 대형 마트에서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기억이 납니다. 네. 어떻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판매량이 꾸준한 편입니까? 지금 방금 아무래도 네. 이게 일반 마트에는 재활용 제품을 그렇게 많이 정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판매를 안 하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이제 뭐 YWC 생협이라든가 노동자 생협 이런 매장들에서는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재활용 제품이다 보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전시를 좀 약간 외진 데다가 하고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있는 제품 위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마트 같은 데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좀 있죠. 이게 바로 그 친환경 제품인데 말이죠. 일반인들에게 조금 그 인식을 바르게 어떤 심어줄 그런 교육이랄까 이게 대단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제 우유팩에서 이렇게 재활용돼서 화장지가 됐다면 그건 좀 위생적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다 인증 마크들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방송국에도 동신체지에서 가져온 화장지를 보면은 환경 마크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그 이파리가 이렇게 사과라고 할까요? 뭐 그 위에 이파리 모양이 있고 글자가 친환경 이렇게 써 있어요. 친환경. 네, 친환경. 네, 이걸 환경 마크라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법적으로는 환경 표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건 안전성까지 다 고려해서 인증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그래서 동신제지에서 생산하신 제품이에요. 예. 네. 그 친환경이라고 쓰여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그 뭡니까 일반 제품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똑같은- 것들을 뭐 안전하고 위생적이다 이런 네. 어떤 교육을 또 할 수도 있겠고요. 네. 또는 이제 뭐 대형 마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마트에는 이제 MD라고 해서 어떤 그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소비자들이 대기업 제품을 선호한다, 브랜드 제품을 선호한다, 또 이런 것들을 놔뒀을 때 판매가 많이 될까 이런 어떤 부분으로 MD들이 이제 컷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어떤 MD들의 인식 전환도 이제 교육이나 인식 전환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회사에 들어오는 우유팩 수거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특히 그 다른 지방과 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다른 지방이랑 수거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근데 이제 국내 우유팩 생산량이 연간 7만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네. 이제 저희가 우유팩은 한 10,000톤 정도 수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회사는 이제 1년에 한 1,500톤 정도 네. 수거하고 있고요. 부산 수거율은 뭐 전국 수거율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수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우유팩 수거율이 낮은 이유는 우유팩이 일반 종이류 폐기물로 많이 섞여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반 시민들은 종이팩과 종이를 그냥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냥 종이로 많이 버리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데 우유팩을 별도로 모아서 우유팩 종량함이나 수거대가 이제 따로 있는 시스템이 체계가 있으면은 우유팩만 따로 모으시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그냥 종이니까 종이에 버리시고 그리고 그게 따로 수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이니까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에 이제 종이로 많이 버리시기 때문에 일반 종이
폐기물에 우유팩이 많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거율이 좀 낮고 있습니다. 수거율을 좀 높이려면 뭐 필요한 사항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환경부 쪽에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죠. 네.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 우유팩을 재활용해서 화장지를 만든다는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유팩과 종이 폐기물이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이렇게 우유팩을 모아 오면은 어떤 곳에서는 그 생필품으로 교환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부산에서도 그런 곳이 있나요? 네. 주로 이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많이 이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주민들이 직접 모아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마다 조금 이렇게 교환해 주는 그런 양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종이팩을 모아 가시면 화장지 한 롤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달에 30롤까지 하겠다. 이렇게 설정하는 곳도 있고요. 네. 또 어디는 이제 200ml 기준으로 20개의 팩을 모아 오면 한 개 롤로 제공하겠다. 또 제가 이제 연산 사동의 행정복지센터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네. 거기는 이제 우유팩 1kg을 모아 오면 화장지 한 롤 이렇게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모은 우유팩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또 수익을 좋은 일에 쓴다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인지요?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네. 부산 한만시설 관리센터 등 MOU를 이제 체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유팩을 모으시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화장지를 교환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화장지로 이제 뭐 취약계층들한테 기부를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동부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노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네. 우유팩을 수거를 또 해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그거를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원 재순환도 되고 또 취약계층을 도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재생휴지를 써야겠다는 분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취약계층을 도울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예. 어떻습니까?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뭐 지금 YWCA 생협 매장도 있고요. 이제 부산 녹색 구매센터, 동네 여성센터, 생태 유아 공동체, 부산 노동자 생협, 에코온야 등의 생협 매장에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친환경 제품을 파는 곳이 잘 없더라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편하게 구매할 방법은 없습니까? 뭐 지금 이제 대형 마트들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이런 어떤 ESG의 환경 경영의 그런 측면으로 이런 그 재활용 되어서 탄생된 화장지 이런 또 환경적인 제품을 좀 더 대형마트들도 접근해서 많이 판매를 하면 좋겠고요. 또 이제 재래시장들이 또 이게 뭐 폐업하는 그런 가게가 있다라면 청년 기업이나 이런 입점을 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이런 어떤 좀 친환경 어떤 매장들이 그런 어떤 재래시장에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판로에 대해서 시스템이 무엇보다 수거 체계가 참 중요한데 그 정부 또 이제 지방 정부 이렇게 해서 별도로 뭐 아파트 그러니까 잘 분리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돕는 수거 체계를 좀 이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요 지금 사는 아파트 말고 그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말이죠 아주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때 이 우유팩을 굉장히 그 뭡니까 좀 소중하게 다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따로 차근차근 모아서 접어서 분리 배출을 하면은 그걸 또 따로 뭐 수거해 가는 건 어디서 가는지 그때가 저는 몰랐습니다만은 근데 요즘은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 어떤 그 수거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그 방법이나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죠. 그 뭐 일단 이제
뭐 우유 업체들의 또 그런 이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든가 이런 의무를 좀 이렇게 할당을 한다라든지 또 지자체마다 그런 어떤 의무이 재활용을 하는 재활용 수거율을 좀 높이는 네. 법적인 그런 체계를 좀 강화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그 친환경 제품을 말이죠. 그 대형 마트 같은 데서는 뭐 앞에 내놓지 않고 뭐 구석에 뭐 진열을 한다든가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건 뭐 조금 그 강제적인 방법이나 이런 거는 취할 수가 없겠죠? 저희가 뭐 이렇게 환경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긴 한데 네. 사실 보면 이제 배너라든가 돌출 어떤 안내 어떤 쇼카드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녹색 제품이라고 보이기는 해요. 근데 네. 품목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동신재지에 이제 우유팩으로 만들어진 화장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꼼꼼히 이렇게 매년마다 좀 하고 있는데 없어요. 네, 대형마트에는. 네. 결국은 우리 그 개개인의 가정이나 또 분리 배출하는 어떤 그 담당자들 집에도 보면은 네. 아버지는 분리 배출 담당자고 엄마는 뭐 음식물 쓰레기만 이제 업무를 나눠 가서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그 분리 배출하는 담당자들의 네. 인식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우유팩 재활용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모든 재활용품은 적정 용도의 원료로 사용되는 재활용 공장에 들어가야 재활용이 잘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재활용품마다 특성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공정 과정이 다 틀리거든요. 네. 이제 우유팩 같은 경우는 일반 종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E로 코팅이 돼 있습니다. 네. 그 우유팩이 일반 이제 종이 재활용 공장으로 가면 그 PE 벗기는 공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슬러지로 다 나가서 이제 폐기물로 다 처리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유팩은 꼭 따로 네. 일반 종이와 종이팩은 꼭 따로 분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분리 배출은 사실 시민들이 적극 협력이 없으면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겠군요. 네. 분리 배출만 이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노아람 실장에 이어서 우리 이자영 사무처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저희 부산 녹색 소비자연대는 이제 우유팩에 대한 분리배출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천안 녹색 소비자연대는 그것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매년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모은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톤 정도를 네. 모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행정복지센터로 이제 가져갔을 때 이제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받고 그 받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또 취약계층으로 또 이제 기부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쓰레기 봉투를 한 10,000장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순환의 어떤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그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돼서 수거를 하고 있지 않다라면 또 시민사회가 또 이렇게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수거에 끼어들어서 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유팩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유팩이 어느 정도 모여야 이제 쓰레기 그 화장지 한 개 롤이 만들어지는지 네, 네. 그거를 좀 어떻습니까? 동신제지에서 말씀해 주시면은 저보다 더 정확하게 하시니까.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 마이크 좀 땡겨가지고. 네. 너무 음. 몸을 좀 앞을 땡겨서 지금. 네. 네. 이게 지금 저희 데이터상으로는 500ml 기준입니다. 네. 500ml 기준으로 7.6장이 있어야지 35m를 생산할 수 있고요. 5.4개가 50m로 한 롤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유팩이 고급 펄프라서 화장지로서 재활용 아주 질 좋은 화장지로서 재활용이 된다고 오늘 참 저도 잘 알았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깨끗이 해서 따로 분리해서 배출을 하자. 네. 종이가 아니다. 네. 종이팩은 종이팩이다. 종이팩은 종이가 아니다. 종이팩은 종이가 아니고 자원이다.
네. 고급 펄프 네. 자원이다. 네. 네. 이 시간이 바로 쓰레기는 자원이다라는 시리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유팩이 다시 자원으로 재순환된다는 아주 귀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 동신제지의 노아람 실장께서는 표정을 보니까 무언가 못다 하신 아쉬운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저 화장지도 갖고 나오시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이제 여기 보이는 거죠? 네. 예. 저희가 이제 우유팩 수거할 때 가장 좋은 예로 들은 게 이런 형태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찢어서 세척 후 요게 몇 미리짜리죠? 이게 1000ml짜리. 1000ml. 요게 반이 500ml. 이걸 이제 잘라서 세척으로 후 건조시켜서 이렇게 펼쳐서 네. 보관을 하시면은 이게 우유팩 잔재물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패됨으로써 위생과 청결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해결하고 네. 부피 감소도 되기 때문에 보관하실 때 아주 편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항상 좋은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유팩을 말이죠. 예. 뭐 그냥 다 먹었다고 그냥 물에 헹궈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 반드시 펼쳐가지고 쳐봐서 네. 말려가지고 배출을 하자. 예. 네, 알겠습니다. 그밖에 뭐 다른 아쉬운 말씀 없습니까? 뭐 다시.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수거율이 조조하다고 한 네. 그거 얘기가 있었는데 수거율을 좀 높이려고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 수거 거점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거든요. 저희 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죠. 아파트나 이런 곳은 구청이나 재활용 수거 업체에서 폐기물을 수거를 잘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단독주택 이런 주택가 같은 경우는 그냥 집 앞에 내놓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거기서 사라지는 우유팩도 좀 많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마트에서 우유팩이나 그런 걸 갖고 오면 쿠폰으로 교환해 주거나 네. 뭐 포인트로 주거나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나라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수거율이 더 낮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당국에서도 아니면은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것을 조금 그 일반 그러니까는 공동주택이 아닌 분들이 조금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팩이 다시 그 귀중한 자원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녹색소비자연대 이자영 사무처장님 그리고 동신제지 노가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BEF 부산 사회적 경제기금에서 도움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이한철이 불러주는 모든 게 아름다워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4편 버려진 옷 어디로 가나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